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하고 미국 사이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죠. 물론 세부적으로는 더 나올 게 많이 있습니다만 큰 줄거리는 잡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어제 오전에 발표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게 됐고, 일단 안도의 한숨 내쉬면서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 뭐 이렇게 총평이 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재명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 언제 어떤 식으로 열릴 것인가인데 아마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그렇게들 관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8월 4일에서 8월 9일까지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광화문에서 어, 국민 대통령 임명식을 가지는 그런 스케줄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이르면 다음 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2주 내에 열도록 하겠다. 그리고 뭐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일 가능성이 높는데 다음 주 후반부라고 하면은 8월 7, 8, 9일쯤이 됩니다. 8월 7, 8, 9 이때 국빈 방문이 아니라 실무 방문으로 해서 아마 잠깐 머물렀다 오는 뭐 그런 식의 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마 한 3박 4일, 2박 3일 뭐 그 정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것이 주요한 의제가 될 것인가 이건데요. 이것은 국방비, 그 다음에 주한미군,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의 역할 재조정, 뭐 이런 것들이 중심적인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하고 우리 국방장관이 어제 처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취임 2달여 만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가는 건데요. 관세 협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국방비 증액, 그다음에 안보 합의, 그리고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정상회담 날짜를 잡으라라고 했고요. 아마 지금 이 시간 얼음에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하고 루비오 미 국무장관하고 정상회담 날짜, 정확한 날짜와 시간, 의제 뭐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워싱턴에서 조현 장관하고 루비오 장관하고 만나기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하워드 로트릭 미 상무장관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백악관을 방문하면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또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뭐가 될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문제. 두 번째로는 국방비 지출 증액.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는 나토 회원국들한테 GDP 대비 5%까지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한미군의 역할 규모 재조정, 주한미군의 숫자를 줄이는 문제가 여기에 포함이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역할 조정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 네 번째로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입니다. 한미 동맹의 현대화 말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현대화의 요체는 뭐냐? 한미 동맹이 북한에 대적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확대되는 것. 이것이 한미 동맹의 현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분담금 국방비 지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한미 동맹의 현대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안규백 국방장관하고 첫 통화를 가졌는데 한반도 연합 방어 태세가 공동의 위협에 대항한 억지력에 신뢰성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력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에 공동의 위협, 이제 이게 핵심 키워드인데, 그러니까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말하는 공동의 위협, 이것은 북한 플러스 중국, 이제 이걸 미국이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8.15 광복절 이전에 워싱턴을 다녀오는 그런 스케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야 광화문에서 국민 대통령 임명식을 할 때 더 화려하고 이제 쇼를 하기에 더 뭔가 악추가 맞는 이제 그런 걸 지금 그리고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빈 방문은 아니고 실무 방문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이 원 트랙, 그 다음에 국방비 협상, 이건 another 트랙, 그래서 이 투 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비 지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국방비도 증액, 방위비 분담금도 증액, 그다음에 한미 동맹을 중국 견제 역할로 확대하는 것, 이런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제 국방비 증액 문제에 대해서 나토가 미국과 합의한 직접 국방비 지출 규모 GDP 대비 3.5%로 합의를 했거든요. 우리도 그 수준으로 이렇게 조율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방비 지출에는 대북 군사적 역량을 확충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또 R&D 연구개발비도 포함이 될 수 있다. 국방비 지출을 꼭 무기를 현대화하고 새로운 무기를 구입하고 뭐 이런 것만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 중에 하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거 우리 이미 많이 내고 있다, 따라서 증액은 어렵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이 우리 협상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무기 구매는 대미 투자를 주로 논의한 하워드 로트릭 미 상무장관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핵심 중에 요점은 이겁니다. 피트 헤그세스가 말한 이 공동의 위협, 이제 이 문제입니다. 여기 중국을 어느 범위, 어느 단계까지 포함하고 그 표현의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 국방부는 지금까지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확장 억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 입장은 이 동맹의 위협을 북한으로 명시적으로 국한시켜놨다. 그런데 미국 쪽은 그걸 북한 플러스 중국으로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변화하는 영내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 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 동맹 현대화,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미 동맹 현대화라는 말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현대화 속에 무기를 현대화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러트릭 미 상무장관은 이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면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합의되어 있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별도로 정상회담 기간 내에 워싱턴을 찾게 되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재계 총수들이 아마 그런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최근에 165억 달러, 약 22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 플러스 알파 투자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테슬라하고 43억 달러, 약 5조 원 규모의 초대형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장기 계획을 체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 주문이 늘어나면 훨씬 더 많은 생산 능력을 갖춘 쪽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그룹이 테일러 팹 공장을 건설하고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 공장을 짓고 SK그룹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그린필드 투자, 이런 얘기도 거론이 인격적으로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